어,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 어, 파이썬 ID를 설치해서 편집기를 설치해서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그 과제 전부 내줘 갖고 지금 채점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이 뭐고 프로그램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작성한 진행 계획을 우리가 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램과 파이썬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스타일의 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숫자 이징 코드가 무엇인가, 바이너리 디지트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고, 소스 프로그램, 소스라는 게 뭐고, 소스 코드가 뭔고, 그리고 그 코드 실행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한입의 파이썬이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내줬던 이거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 내용들을 설명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두 가지 책을 교재를 갖고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오늘 숫자와 문자를 다루기를 했는데, 그 전에 먼저 기초를 먼저 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문자열과 그 다음에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면은 변수가 있고요. 베어리어블 영어로. 그 다음에 연산자가 있고요. 오퍼레이터, 상수, 컨스탄트, 주성문, 코멘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함수, 펑션, 그리고 실행문, 스테이트먼트, 영어로. 이렇게 6가지로 프로그램 코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 연산자, 상수, 주석, 함수, 실행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다 거의 100% 90% 이상 거의 다 이해를 했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그것을 응용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만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의 수업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기본 입출력 함수 프린트와 인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아이덴티파이어, 즉 변수, 상수, 예하고 연산자, 함수로 구분되는데, 이 변수와 상수들은 이 식별자라 그래서 이 다른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디에 쓰는 그 아이덴티파이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별자, 아이디 또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 함수, 클래스, 모듈 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문자, 숫자, 밑줄만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유니코드로만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자의 첫 문자는 알파벳 문자, 그러니까 아스키 대소 문자 혹은 유니코드 문자이거나 밑줄 언더바로 시작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변수가. 그리고 영문 대문자와 소문 대문자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네임하고 대문자 네임으로 시작하는 네임은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아이덴티파이어의 그 시작은, 자, 중요한 게 첫 번째, 유니코드 또는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스키라고 하는 미국 표준으로 만든,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만들어진 건데,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시로 이와 같이 이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가 좀 성질이 좀 싸나워갖고. 자, 여기 보시면 아스키 테이블은, 그러니까 128바이트, 128개의, 그러니까 한 바이트, 그러니까 이진 코드로 보게 되면은 바이너리, 그러니까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들립니까? 네, 들리죠? 네,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원래 이제 한 바이트, 즉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8비트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아스키를 만들 때는 이렇게 128개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파벳 A, B, C, D는 여기는 예를 들면 41,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데시말, 헥사, 옥타 이렇게 되는데, 십진법으로 데시말은 이제 십진법이죠. 그래서 숫자 1, 2, 3, 4 예를 들면 A, B, C, D는 예를 들면 데시말 97, 헥사 값은 데시말 65는 A, 숫자 같은 경우 48은 0, 49 이렇게 숫자가 지어지는데, 여기서 프린터블한 글자, 그러니까 대서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요 숫자 0부터 9, 그리고 언더바, 언더바가 언더바, 여기 있네. 여기 195 언더바.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니코드 문자 중에 아스키 또는 유니코드 또는 아스키라고 되는데, 유니코드라는 건 뭐냐면 코딩 방식인데, iOS 뭐 106445 문자 집합 문자 인코딩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또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코드가 되게 되는데, 유니코드 8비트 코드 또는 유니코드 16비트 코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자 코드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에서 쓰는 문자 코드는 유니코드 또는 파이썬 쓰는 것은 아스키에서 정의된 표준 코드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문 대소문자는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즉 네임과 네임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네임은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저브드 월드, 그러니까 예약어라 그래서 이미 파이썬 컴파일러에서 이미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false, none, true, and, as, 뭐 assert, break, class, continue, def, deal, elif, else, except, finally, for, from, global, if, import, in, is, 그다음에 lambda, 그다음에 non-local, not, or, pass, raise, return, try, while, with, il.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아이덴티파이어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예약되어 있는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중간고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에서 뭐 변수를 이것은 뭐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OX 문제로 낼 거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유니코드 문자이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쓸 수는 있긴 한데, 영어로 뭐랄까, 영어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한글 예약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는 뭐 이름이고, 그러니까 A는 프린트 A 하면 이제 이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름이라는 거를 변수 쓸 수가 있어요. 영문자가 아닌데도. 예를 들면은 이름은 김상민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프린트 이름 이렇게 하면은 보신 것처럼 유니코드니까 김상민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한글로 된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만국에서 누구나 다 써야 되고 다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한글 변수 쓰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급적 쓸 수는 있지만 유니코드를 쓸 수 있지만 영문자, 숫자, 밑줄 이 세 가지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기법이라 할까, 전통이라 할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래밍 표준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이제 뭐 중간고사에서 주관식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표준 프로그램 하는 명칭,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명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세 가지 스타일의 프로그램 명명법을 써요. 그러니까 파스칼 케이스, 그다음에 카멜 케이스, 그다음에 GNU,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가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울 때 그때는 이제 파스칼, 포트란, 알골, 파스칼, 피에란 뭐 이런 식의 랭귀지들이 있었어요. 그 파스칼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주로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 쪽에 많이 쓰던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때 쓰는 그 변수명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기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클래스 열거형, 그 다음에 이벤트, 메소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클래스 이런 데서 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된 클래스에서 쓰는 이제 말인데 그때 이름을 지을 때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유틸리티 박스라는 변수를 만들 때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U, 그다음에 메인 프레임, 메인 M자로 시작하죠. 대문자로. 그리고 단어가 복합적일 때는 다시 대문자로 시작해서 소문자로 가다가 다시 대문자로 시작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러니까 복합 단어인 경우에 구분을 이제 대소문자로 이제 구분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낙타등 카멜이라는 낙타죠. 낙타등 방식이 그게 되는데 아까 그 파스칼하고 비슷한데 그 낙타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쌍봉 낙타. 그것처럼 쌍봉 낙타의 그 봉이 어떻게 시작되죠? 앞에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가죠. 그러니까 소문자에서 대문자, 대문자에서 소문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박스에서 보면은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만약에 세 개 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소문자, 대문자, 뭐 대문자로 소문자로 끝나서 다시 대문자 이런 식으로 시작은 소문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마치 낙타 등 쌍봉 낙타처럼 한다 그래서 이게 낙타 등 방식. 그리고 이제 GNU라 그래서 우리가 그 리눅스와 같이 또는 그 GCC와 같이 그 카피레프트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그 오픈 소스 운동을 하고 있는 그 GNU 방식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네이크처럼 요 언더바를 이용해서 마치 꼬불꼬불하게 소문자를 쓰는데 이게 꼬불꼬불하게 마치 뱀이 이제 기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더바를 이렇게 쭉 연결하고
대문자를 안 쓰고 전부 소문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자를 쓰되 대문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더바로 해서 마치 뱀이 기어가듯이 만든 게 GNU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약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앞서 한 부분들을 약간 이제 그 절충을 해서 권고가 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파스칼 스타일을 쓰고요. 상수는 대문자하고 언더스코어가 권고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캐피탈리즈 언더바 위드 언더스코어스 뭐 이런 식으로 상수의 아이덴티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와 언더바를 같이 쓰고, 그리고 소문자와 이제 예를 들면은 언더바, 그러니까 그 GNU 스타일로 쓰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질 때 가급적이면은 이 파이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이름을 짓는 거를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C 프로그램에서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변수는 그 상황에 맞게 쓰지, 막 남발하지 말고 뭐 아무데서나 그냥 예를 들어 루프, IJ, TMP 이런 것들은 루프라든지 그다음에 템포러리 변환해서만 쓰는 거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춰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변수의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 price sum. 그 다음에 정수는 그 프리픽스 따로 이제 앞에 뭐 붙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 플로트는 FD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면은 플로트라고 하는, 또는 요거는 뭐 데시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이제 더블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더블 D로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더블로 시작하는 변수구나, 더블형의 변수구나, 이렇게 F로 붙이게 되면 이거는 F,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변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에서의 네이밍 규칙을 그냥 가져왔다 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 내가 이건 플로팅 포인트로 쓸 거다 그러면은 F로 시작해서 이렇게 프라이스 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사인드 형이면 정수, 실수 상관없이 U를 붙여갖고요. 그래서 U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언사인드 형의 숫자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캐릭터 변수는 이런 식으로 CH를 붙여갖고 이건 캐릭터 문자구나, 이렇게, 또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레이는 앞에다가 ARR 이렇게 붙여갖고 이건 어레이 변수라는 걸 표시하고요. 포인터는 뭐 원래 이제 별표 앞에 를 붙여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제 포인터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PTR, 포인터, PTR, 그러니까 포인터의 약자인 PTR을 붙여서 이거는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는 이제 또는 글로벌 변수, 이런 것들은 G 이래 갖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스태틱 변수는 ST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ST 그럼 이거는 스태틱 변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적 외부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태틱은 예를 들면 GS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역 변수이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태틱이다 그러면 GST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멤버 함수, 그러니까 클래스의 멤버 또는 어트리뷰트 함수들 있죠. 그것들은 이제 M으로 시작해서 멤버
또는 뭐 모듈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인스턴트 변수는 스트럭트, 그러니까 구조체라는 걸, 스트럭트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s 앞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x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 프라이스 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GST, GST, MX, ARR, 스트럭처, FDU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하고 단어 사이는 언더바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고 동사 플러스 목적어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약자를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MAK 여기까지 쓰지 말고 풀로 make, linked list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풀 그 전체 길이를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로 그러니까 언더바 S로 시작을 해서 시작은 대문자, 새로운 단어의 시작도 대문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타입 DEF로 할 때는 언더바를 이제 없애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타입 DEF 스트럭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스트럭트 뭐 해서 이렇게 이름을 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언더바 S로 시작한다는 거죠. C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하고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별자이고 식별자의 규칙에 따라서 변수의 이름을 부여하고 가급적 소문자를 사용하고 의미를 알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변수의 종류는 타입에 따라서 변수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형을 미리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C에서는 우리가 미리 이게 캐릭터다, 인티저다, 뭐 더블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C에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런 문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갖다 붙이면은 이게 부을 형식, 논리 부을이 들어오면은 이건 부을형이다. 숫자가 들어오면 이건 정수냐, 실수냐, 또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문자열이다.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와 상수가 있는데 연산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4층 연산자와 이제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뭐 비트 연산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어서 소개를 하고요. 그럼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PI는 3.14, 그래비티, 중력, 1G, 2G, 3G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력 값이 중력의 기준이죠. 중력 값은 9.8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수를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언에서 콘스트라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나중에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문법이죠. 근데 이런 기능 콘스트라고 상수라고 정의하는 그 앞에 앞에 콘스트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변수 표현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따로 없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했죠.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4층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1 더하기 2 빼기 3 3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5 뭐 예를 들면 그 4층 연산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정수형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3 곱하기 4는 12 나누기 5니까 그러니까 2가 되죠.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고 정수로.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3에다가 2를 빼니까 이게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연산자가 있죠. 거듭 제곱은 제곱이죠. 2의 8승은 256이죠. 왜냐하면은 제로 B 이게 옥탈로 치게 되면은 프린트 제로 B 상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로 B 1 그 다음에 0이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8개의 그 비트 8개 비트 9개의 비트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255는 프린트 제로 B 8비트 제일 큰 숫자 비트로 했을 때 1111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255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250 256에서 1을 뺀 게 요거잖아요. 그죠? 9자리에서 하나를 빼니까 그러니까 이제 255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제로비 1111 111. 그래서 2의 8승을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2의 0승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로비 111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로의 1승 더하기 제로의 2승 아니, 제로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까지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25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13 나누기 3은 4를 반환하는데 13.0 나누기 3은 4.33333 이렇게 해서 그 반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13) 나누기 4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문법이 파이썬 2하고 3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굳이 정수로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파이썬 2 때 얘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로 그냥 다 변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4층 연산이나 기본적인 연산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같이 알아야 돼요. 나머지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13 나머지 뭐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요? 1이죠. 왜냐면은
4, 3, 12에서 1이 남으니까 15 나머지 10 그건 5죠. 그 다음에 5 나머지 10은 마찬가지로 5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남는 숫자. 비트 오퍼레이션인데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표시하게 되면 우리 그 아두이노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로비 10000 0000 1000 만약 이것을 9비트를 연산을 한다 그러면 32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바이너리로 만약에 표시한다 그러면 32를 제로비 1000 000이 되죠. 즉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두 개를 밀었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미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만약에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에서 두 개가 이렇게 앞으로 왼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가로 안에 자 다음 프린트문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것을 쓰세요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 정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이런 어떤 값을 만약에 내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헥사로 뭔가 표시하고 싶다. 이게 우리 그 C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아두이노 할 때 헥사 헥사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숫자가 좀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또는 뭐 옥탈로 표시해도 돼요. 예를 들면 옥탈. 팔진법 옥탈. 헥사는 16진법이죠. 근데 이제 이게 파이썬에서 C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C에서는 0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옥탈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파이썬 3부터는 이 소문자 5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래서 0 숫자 0하고 영어 소문자 5가 들어가면 이건 옥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예를 들면 내가 프린트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제로 5 뭐 예를 들면은 1, 2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의 출력값은 하면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옥탈이니까 어떻게 돼? 8 더하기 2니까 10이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8의 0승 곱하기 2 그죠? 그러니까 2고 그 다음에 8의 1승이니까 8이죠. 그러니까 8 더하기 2는 10.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때 옥탈을 바이너리, 바이너리를 옥탈, 옥탈을 데시말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저번 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는 뭐 0B 1000 이런 식으로 하고 B는 뭐도 C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 뭐 프린트 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바로 암산할 수 있게 좀 쉽게 이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B는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바이너리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아직 논리적 연산자 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N5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화 함수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출력값을 뭐 가로 안에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방금 그래서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비트를 내가 몇 개 밀어버리는 거죠. 밀고 나머지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쫙 밀어버리고 밀어버리면 이제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왼쪽으로 두 개 밀었으면 오른쪽에 공간이 두 개 생기잖아요. 그거를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에, 그러니까 시작 앞에 비트에 대해서는 0을 채워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냐면 우리가 아두이노나 그다음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한 비트가 예를 들면 LED가 ON 있을 때는 1이고 8개의 LED를 우리가 표시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0은 뭐 꺼지고 1은 뭐 켜진다. 근데 뭐 두 개를 뭐 논리적으로 합해서 표시한다. 뭐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 AND O와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와 그 다음에 반전 연산. 자, 요거는 우리가 아두이노하고 똑같아요. C하고. 그죠? 우리 C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아두이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AND 연산자. 그러니까 제로 B 01하고 제로 B 11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 1하고 1이 같은 자릿수끼리 1인 경우,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 논리 합의 경우, 논리적으로 엔드인 경우, 그러니까 1과 0이 케이스가 두 개가 합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과 1일 경우는 1이고 1과 0 또는 0과 1 이런 경우는 0 같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0과 0인 경우 0 이렇게 해서 반대로 5화는 뭐냐면 1과 1일 경우는 1이고 1 또는 0 또는 1
1하고는 1이고 또는 0하고 0은 0이고 이런 식으로 오화하면서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두이노 했을 때 C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 비트와 연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로비 바이너리로 표시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이너리 제로비 1111과 1010과 5와 그러니까 제로비 010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로비 111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같은 자릿수끼리 이렇게 쫙 더해서 1이 되는 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AND로 하게 되면 0이 되죠. 왜냐하면은 같은 자릿수에 같은 게 하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프린트 중간고사 때 예를 들면은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했을 때 이 값의 결과는 뭐합니까? 이렇게 딱 가로하면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토와 연산자인데 비토와 연산자는 익스클루시브 오화라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에만 이제 그 값을 반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를 때만 1이 그러니까 1과 0 또는 0과 1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100 이렇게 됐다. 그럼 두 번째 자리는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자리까지 만약에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비트 서로 다른 0하고 1로 조합된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오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릿수에서 다른 비트를 찾아내는 게. 그리고 이제 반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방금 했던 것을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 비트의 반전 연산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는 6이 되는데 그 값은 여기 보게 되면 숫자 x의 반전 연산값은 x 플러스 1의 가로에서 마이너스 1 값을 반환합니다.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아두이노 쪽하고 조금 다른 C하고 했던 좀 다른 비트 반전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너리 5는 바이너리 5는 비트로 치게 되면은 101과 같죠. 왜냐하면 1 더하기 2의 4승, 그러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비트 10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 작고 크고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같은지 또는 같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예를 들면은 1이 2보다 크냐? 틀리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죠. 1이 1보다 만약에 작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true가 나오죠. 그 다음에 greater than, less than 이렇게 해서 먼저 대소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왜냐하면 신텍스가 이라죠. 왜냐하면 great니까 먼저 great 또는 less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than이 equal이니까 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은 만약에 1 맞죠. 왜냐하면 같거나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greater than, less than 늦게 온 학생들은 녹화된 내용을 늦게 온 학생은 이 녹화된 내용을 갖고 나중에 다시 처리할 테니까 나중에 녹화된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고 5분만 쉬고 다시 11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